8째 시간으로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매출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고 최종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이 계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소매와 제조업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있으나 예를 들어 서비스 업종인 강사협동조합이나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의 손익계산서에는 매출원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바로 매출총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매출원가는 외부로 판매된 상품 등의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사협동조합이나 문화예술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없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의 세부 내역을 보면 기초재고자산 금액에 단기에 매입한 재고자산 금액을 더하고 기말에 실사를 통하여 확정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회사가 매입한 상품은 외부로 판매되거나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게 됩니다.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것을 기말 재고 금액이라 하고 외부로 판매된 금액을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매출원가는 외부로 판매된 상품 금액을 말하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외부로 판매된 금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여 회사가 매입한 상품 금액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차감하여 외부로 판매된 금액, 즉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계는 외부로 판매되는 것이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쪽을 계산하기보다는 적은 쪽을 계산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회계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1년 동안 총 50건의 회계 교재를 건당 만원에 구입하였고 1년 동안 40건을 건당 2만원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매출액은 40건 곱하기 2만원 해서 80만원이 쉽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남은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해야 하는데, 먼저 직접 외부로 판매된 40건의 구입원가 만원을 곱해서 40만원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판매되지 않은 10건의 구입원가 만원을 곱해서 10만원을 계산하고 총 구입원가인 50만원에서 10만원을 차감하여 외부로 판매된 금액인 4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이렇게 회계는 직접 판매된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판매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하여 총 구입 금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외부로 판매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매출액 80만원에서 매출원가 40만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이 40만원이 계산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회계의 방식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판매된 수량의 원가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총 구입원가에서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의 구입원가를 차감하여 판매된 원가를, 즉 매출원가를 계산하다 보니 내 창고에 없는 수량은 모두 외부로 판매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0개를 총 구입하고 내 창고에 2개가 남아있다면 판매된 수량은 8개일 것이나 도난당하거나 소실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도난되거나 소실된 것은 외부로 판매된 매출원가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가 채택하고 있는 매출원가 방식인
총 구입 원가에서 기말 재고 금액을 차감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직접 외부로 판매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것보다 편리할 것이고 도난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라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말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의 구입 원가를 곱하여 기말 재고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때 구입 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어떤 구입 원가를 곱해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으나 회계는 결산기에 가까운 시점에 구입 원가를 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선입선출법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기에 의해서 50건을 한 번에 구입한 것이 아니라 처음 20개는 9,000원에 구입하였고 두 번째 15개는 11,000원에 구입하였고 마지막에 구입한 15개는 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창고에 남아있는 10개는 마지막에 구입한 것이 남아있다고 가정을 하여 마지막 구입 원가인 만원을 곱하는 것을 선입선출법이라고 합니다. 즉 먼저 구입한 것이 먼저 출고되고 남아있는 것은 최근에 구입한 것이라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와 매출원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